이제 오행의 작용에 따른 성격 문제에 대해서 목화토금수 오행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꼭 이거랑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주의 선천적인 경우는 무엇을 중심으로? 후천적인 성격은 무엇을 중심으로 본다? 그죠? 그게 월지로 보느냐 시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목 오행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 간목, 을목, 임목, 묘목, 자, 이렇게 사주에 자기 글자에 요 네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타고난 성격 어떻게 가졌나 볼게요. 강직하고, 자, 목 오행이 가진 것은요, 인성이에요. 인성. 타고나게 인정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직하고 담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간목일주 사람들은 저돌적인 면도 많고요. 을목일주 사람들은요, 절대 굽힘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사람 관계도 파고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배짱도 있고 우두머리 기질도 있고요. 또, 자, 장남의 기질 알죠? 장남의 막내 같은 경우랑 좀 다르잖아요. 장남의 기질은 치고 나가는 힘, 또 책임감, 의무를 잘 행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요. 이 목 오행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좌청룡 우백호의 청룡 기운이니까 이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명예. 돈보다도 이 사람들은 명예를 잃으면 막 끝장 토론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쪽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 성취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얼굴보다는요 몸이 길어요. 이렇게 몸이 팔다리가 되게 길어요. 왜? 쭉쭉 뻗어나가는 힘을 갖는 게 이 사람들인데요, 얼굴은 동그랗다기보다는요 네모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얼굴형이. 그리고 약간 길쭉한 장방형, 요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걸 제가 이렇게 성격과 외모를 한번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화일간을 사람들은요, 자, 화일간은 이렇게 보면요, 사주의 병화, 정화, 또 여기에는 지지에는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오화, 사화,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 화오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화오행이 가진 걸 예의라고 해요. 자기 성격은 되게 급한데요, 예의는 또 아주 깍듯하게 잘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표출하는 힘, 표현하는 힘, 이런 성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들 사주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주 딱 펼쳐보면요, 병화일주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자 연예인들은 정화일주가 많아요. 아주 매력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고요, 명랑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비밀이 없어요. 낙천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이지도 못하고, 남을 속이지 못하는 만큼 비밀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 다음에 학교 가보면 저기서 다 펼쳐지고 있는 애들이 바로 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달변가들이 많고요. 수다가 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근데 혹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요, 저한테 선생님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러 오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때 이 사주 오행만 조금 배워두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가만히 학교에서 앉아있지 못하죠? 그런 애들은 꼭 사주를 딱 펼쳐보면요, 천간도화, 지지도화, 월지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DHD 걸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수극화가 되지 않은, 자, 사주에 화가 정말 많다면, 자, 화가
너무나 많다면, 여기도 화 이렇게 너무나 많다면 어딘가에 수의 기운이 조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간여지동 사주라면 더더욱. 근데 이 수국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얘는 피 말라 죽는 사주가, 어머 표현이 너무했다. 피가 마르는 듯한 느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30대 대운, 40대 대운이 화대운이었어요. 자, 이 화대운을 만났는데 내가 약한 금이거든요. 화극금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몸이 왠지 아파요. 이유도 모르게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화가 그런 작용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좀 더 산만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부모님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 사주를 딱 열어봐서 화가 많으면 이 수화기제라고 해요. 이 수의 기운을 정말 잘 조율해 줘야 돼요. 그럼 아이와 함께 개천을 같이 걸어준다던가, 아이 방을 창문이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개천이 흐르는 곳, 물기운이 좀 있는 곳, 이런 곳에 방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도저도 만들어 줄 수 없으면 수생식물을 잘 조화롭게 해준다던가, 아이에게 아침에 찬물 하나, 이게 찬물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물이어야겠네요. 이렇게 보약 마시듯이, 보약 주듯이 매일매일 물을 공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하실 일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또, 야, 우리 반에 저렇게 말썽꾸러기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화기운을 적절하게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기운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최고의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장점이 뭐냐면요, 조금만 가르쳐도 문일지식,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컴퓨터도 금방금방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내 아이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화려해요. 화려하고 자기 성향도 화려하니까 뭐 열심히 뭔가를 끄집어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토오행을 봐드릴게요. 사주에 토오행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사주나 우리 가족 사주에 이렇게 연월일치를 보았을 때 여기가 무토거나 기토거나 여기에 진술충미라고 하는, 여기 지지의 문제가 진술충미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럴 때 토오행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용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믿음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요, 말이 잘 안 새나가요. 특히 뭐 기토일간 사람들은 제가 많이 이제 경험해 보면요, 옛날 옛적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꿍꿍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축일주들이 그랬었어요. 이렇게 첩첩산중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근데 자기 한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많은 걸 가슴속에 쌓아놓고 사니까 오히려 한이 많아서 그걸 좀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용이 있고 자기가 깊이 있는 사람들, 후중한 사람들, 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묵은 소리 많이 하고 옛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고려장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석을 하는 사람들, 또 골동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무토기토일간이에요. 골동품 가게에 가서 사주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주에 이렇게 진술충미를 가진 사람이나 기토 무토일간 사람들은 좀 느려 터져요. 금방금방 변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땅이 뒤집어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만디, 중국 사람들도 만만디인데요, 만약에 사주 오행으로 중국을 설명하자면요, 이것도 역시 토예요. 토. 한국은 목으로 보고요, 걔네들은, 중국은 토로 봐요. 그런데 일본은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라서 이렇게 섬나라로 돼 있어서 얘네들을 수로 보기도 하고요, 을목으로 보기도 해요. 자, 겉모습은 수예요. 근데 속모습은 을목이에요. 그렇게 뭔가 오행이 그렇게 보면 돼요. 선생님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A형인데 아버지가 O형이면 OA형이죠. 이렇게 성격이 A형 같기도 하고 O형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은 근데 간목이 확실해요. 간목적인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행동이 느리고 집결력이 좀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까 자기 변화하는 그거에서 좀 단점이 있어요. 자기 변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면 그 단점을 어떻게 자기가 이끌어낼 것인지 그것을 조금만 더 변화 주는 힘, 세상에 적응하기가 변화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돌 굴러가요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오행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금오행의 작용에 얘기해 드릴게요. 금오행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을이에요.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주에 자, 일간의 구성이 경금, 신금 이런 금오행이거나 유금, 그 다음에 신금. 경신임계 할 때 유금, 신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금오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지나 천간인데 특히 천간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더 다루기 때문에 성격이 여기서 더 많이 나와요. 지지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성격은 천간에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의리파, 냉정해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너무 잘해요. 금오행 가진 사람들 제발 가장 큰 단점이 바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욕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조금만 줄이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자기 자신을 허허실실로 바꿔주세요. 남의 단점, 자기 단점이 더 큰데도 남의 단점 자꾸 보고 지적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조금만 피해 주시면 괜찮고요. 냉정해요. 끊고 맺을 칼이에요. 이걸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의 기운을 가져서 끊고 맺고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모임에 딱 가보면 거기에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천간의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때 시작하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수생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수생목 가진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서 막 펼쳐져요. 그러면 마무리는 금오행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갑시다. 또 11시 됐어요. 라고 꼭 한마디 덧붙여주는 사람들이 금오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맹하고요. 또 이성적이고 반듯해요. 실수가 별로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남들이 볼 때는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느끼고 싶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모난 성격이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혁명가적인 기질, 너무 성격이 급해요. 조금만 이렇게 정리해내주면 좋아요. 그래서 토오행 사람들하고 금오행 사람들이 만나면 토생금 받아서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생수까지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성질이 누그러질 수 있는, 그렇게 완벽주의가 많고요. 완벽주의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무리를 잘하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세상에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정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아도 알고 보면 무진장 허당인 거를 저 자신 느끼게 됩니다. 이제 수오행을 가진 사람들을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되면요, 오행으로 벌써 수오행 가진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주천간의 기질에서 여기에 자기 일간이 수인데 임수, 계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나 여기에 또 해수, 자수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면 특히 계수의 사람들은요, 십천간의 마지막 글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 참을성도 되게 많고 세상 경험 많이 해본 사람들, 전생이 있다면 마지막 생을 살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수일간이에요. 그래서 원만하고요. 임수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려도 굉장히 철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시죠? 그 카페 하시는 분, 그분도 임수일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도 자기가 뭐든지 다 정리하려고 들고 포용하려고 들고 인내심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집결하고 물이 한 개로 이렇게 흘러가서 바다로 집결하잖아요. 그런 현상. 그리고 겨울이 되면요, 응고시키는 힘. 물이 얼면 고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면이 또 있어요. 봐봐요. 어떨 때는 고체가 되고요. 어떨 때는 기체가 되고요. 어떨 때는 액체가 돼요. 이 사람들은, 수에 기운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어떨 때는 액체여 보였는데 어떨 때는 기체화되어 있고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고체가 돼서 꽝꽝 얼어붙어 있고, 그 오행이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또 비밀이 많은 성격들이 많고요. 바닷물을 상징하면 돼요. 바닷물 깊고 깊어서 우리가 겉모습 볼 땐 푸른 바다 같아 보여요. 근데 깊은 바다 가면 뭐죠? 검은색처럼 보이죠. 그래서 수의 색깔이 바로 뭐냐? 검은색이다. 그래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만인의 평등한 자유주의자들이 많아요.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흘러가게 둬야 돼요. 만약에 애인이 이렇게 임수일간이거나 계수일간의 사람들이라면 그 애인의 성격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유로운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냥 놔둬도 지혜를 잘 발휘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직력이 강하고요. 적응을 되게 잘해요. 또 남들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인생 상담자들도 임수일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수가 모자른 사람들인데 카페를 하는 경우. 제가 아는 분들 지금 가까이 계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필시 여기에 임수가 하나 있는데 다른 데 수가 없어요. 막 화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카페를 하면 제일 좋은 직업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기운을 더 보충해주는 기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카페 하는 분들에 가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수의 기운을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력이 있고요. 적응력도 강하고요. 그런데 단 하나, 왜 바닷물이 이렇게 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자기는 근심 걱정 많고요. 온갖 쓰레기 다 자기가 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면 지금까지 목화토금수 오행을 가르쳐 드린 그 작용에 따라 나의 천간만 보고도 나는 어떤 성격, 내 자식은 어떤 성격, 또 내 뭐 가족 중에 내 뭐 부인은 어떤 성격,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만세력 딱 펼쳐보고 기본만 좀 알고 넘어가 주셔도 쟤는 왜 저러지? 하지 마세요. 이래서 그래요. 사주 오행에 따른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만으로도 온 가족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